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5단원 마지막입니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이용.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태 변화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흡수, 방출되는 것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분수 보이시죠? 여름에 이 분수대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주변에서 많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수대 주변에만 있으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에.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그림들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나타났죠?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융해, 기화, 승화의 세 종류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태 변화입니다. 자, 열 에너지 흡수. 그래서 액체가 되고 얘가 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화가 되고 여기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가 된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입자의 운동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활발해지고, 자,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상태 변화할 때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반대로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기체, 액체, 고체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는 고체, 액체, 기체로 올라가는 건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까요? 자, 액화가 있고 음고가 있고 승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열 에너지는 흡수될까요? 방출될까요? 반대이기 때문에 자, 방출, 방출, 방출. 열 에너지는 방출이 됩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갖고 있던 열 에너지, 에너지가 나간다. 그러면 입자들의 운동은 줄어들겠죠. 둔해진다는 말이죠. 자, 입자들이 천천히 움직인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니까 가까워지겠죠. 자, 그림 볼게요. 이만큼 서로 간격이 멀다가 줄어들고 거의 없고. 자, 그러면 주변 온도는 이렇게 될까요?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그 방출된 에너지로 인해서 올라가서 따뜻해질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텐데요.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눈치를 챘겠지만,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시원할 겁니다. 왜 시원할까요? 한여름인데.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은, 요렇게 입자들이, 물 분자들이 모여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 어떻게 될까요? 아주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증발해 버리겠죠.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액체, 오른쪽은 기체. 이러한 현상은 기화라고도 하죠. 자, 이럴 때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열 에너지는 흡수되겠죠.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려면 운동도 활발히 해야 되고 멀어지려면 흡수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열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알콜 램프로 가열하거나 불을 지펴주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공기에서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기에서 흡수를 했더니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왔어요. 그러면 온도는 낮아지고 주변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러면 분수대에서 같은 원리, 즉 이런 것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시원한 원리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음식이나 사람들이 주변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한 까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할 거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화라고 하죠. 자, 이때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온도는 낮아지겠죠. 주변 온도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자, 여기 보일러인데요. 밑에. 자, 우리나라는 온돌 방식인데 이런 외국은 온돌이 아니라 이러한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유럽식입니다. 또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겨울에 바닥을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라 여기 벽에다가 보일러 관련된 열이 방출되는 기계를 설치하죠. 그리고 지하실에는 물을 끓이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연소기, 보일러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방식인데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이 나오는 방식인데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볼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반대입니다. 자,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물로 변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증기가 물로 된다. 기체가 액체가 된다. 액화입니다. 그러면 액화될 때 우리는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액화될 때 수증기에 갖고 있던 열들이 빠져나가서 아니면 흡수해서 물이 되나요? 물은 시원하고 수증기는 뜨거워요. 그러면 차가워지려면 수증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런 것들을 열 에너지 방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에서 나온 열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에 이 주변은 열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요 주변에 만약에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해질 거고 이 주변에 음식물이 있으면 그 음식물도 따뜻해지겠죠. 자, 그런 게 바로 온장고 그리고 증기난방의 원리입니다. 자, 증기난방의 원리를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지하실에 있는 물을 보일러로 끓여서 수증기로 만듭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수증기가 이렇게 관을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이 방열기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증기가 뭘로 바뀌냐면 물로 바뀔 겁니다. 이걸 바로 액화라고 그러죠. 자, 요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방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방출. 그래서 저기 보세요. 빨간색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방열기라고도 합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된다요? 올라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 182쪽으로 가서 핵심을 정리할게요. 자, 융해, 기화, 승화.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주변은 반대로 온도를 낮춘다. 자, 아래 그림 볼까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융해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은 기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얼음 보이시죠? 요 얼음이 융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얼음은 점점 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됐죠. 융해는.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주변 음료수는 반대로 시원해지겠죠. 음료수에 있는 열을 흡수해 버렸으니까 음료수의 온도는 낮아지고 시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화를 볼게요. 우리 여름에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자, 대도시는 이럽니다. 단양에서는 가끔씩 이러는데, 자, 이 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뜨거운 아스팔트와 만나는 순간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수증기로 바뀌려면 이런 건 기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이 수증기로 바뀌죠. 자,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흡수하냐? 주변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공기와 그 아스팔트 바닥에는 아주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융해와 기화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예를 알아봤습니다. 자, 반대로 정리할게요. 반대로 응고, 액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이 세 가지 경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방출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죠.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오렌지, 그리고 증기난방.
자, 겨울철 오렌지들이 아주 영하로 내려가 버리면 얼어버리죠. 그러면 그 귤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은 영하로 내려가면 아주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려버립니다. 에스키모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추운데 바닥에 물을 뿌리면 따뜻해지죠. 그 원리가 이겁니다. 자, 영하 20도에서 얘네들이 얼지 않게 하려고 농장주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오렌지에 물을 뿌립니다. 자, 물을 뿌리면 어떠냐? 이 오렌지에 묻은 물이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열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오렌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들은 얼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냉해를 박는 겁니다. 냉해. 이런 걸 냉해라고 하는데 냉해가 일어나지 않게 오렌지를 얼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액화를 볼게요. 아까 증기난방 나와 있는데 여기 수증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수증기가 뭘로 바뀐다 그랬죠? 자, 밑에 이 건물 지하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 수증기가 이 관을 흐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물로 바뀌는 액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 방출된 열 에너지에 의해 주변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방 안이 따뜻하다. 집안은 따뜻하다. 자, 이런 게 유럽에서 하는 난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따뜻해지는 거죠.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자, 우리나라와 좀 다른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범위는 5단원이고 시험 공부는 유튜브나 프린트물을 공부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보는 경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험 시간에 만나요. 안녕!